그렇죠. 예. 네, 오늘 음악 영화 마지막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드림걸즈 봤는데 되게 좋네요. 예, 또 우리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없어요? 여기서 하나 남았어. 포도 주스 하나 주세요. 아니 저도 오, 한살림이랑 달아요 이거 한 살래? 거의 이건 거의 와인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좀 단 거예요. 냄새부터가. 냄새가 단 냄새가 확 나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이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주도 즐겁게 승복했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야지. 무슨 어려운 영화인데. 어려운 건데. 오늘까지. 어우, 마지막을 너무 멋있게 잡으시겠어요. 진짜 포도네. 진짜 그냥 포도네. 술 맛이 안 나. 그 포도도 금방 한 것 같아요. 그냥 맛이 나. 신선한 맛이 나요. 포도를 그냥 밟아서 만든 것 같아요. 진짜 포도. 아, 그냥 포도네 진짜. 오늘 그 드림걸즈 영화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회를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냥 흠잡을 때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했던 사실 중반부 이상까지는 좀 완벽했던 영화 같아요. 보면서 야 진짜 완벽하다. 흠잡을 데가 없다. 옛날에는 전혀 못 느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서사 구조도 캐릭터도 너무 완벽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여기서 좀 어긋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너무너무 훌륭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 뮤직비디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 만들어진 뮤직비디오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 배우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노래들을 잘하는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수래도 근데 가수가 아니잖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욘세는 가수인데 제외하고는 제이스 오디션 허기슨 출신이라고. 그 둘은 근데 남자 배우들 에디 머피라든가 쟤들 노래 왜 이렇게 잘해? 노래를 너무 잘하죠. 흑인 지미가 에드머피예요. 에디 머피에 거기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나? 이랬어. 그러니까 진짜 잘하더라. 액션 배우인데 거의. 그래서 아니, 물랑으로서 전적이 있을 배우들이 거야. 좀 약했다고 생각해요. 땡땡처럼 뭐 전적이 뭐 있다든 그런 걸 것 같아. 그쵸. 연기도 너무 잘했어요. 네. 스피커가 귀에 너무 거슬렸어요? 또 음악이 예민하다.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냥 이게 계속 징거리니까. 한 느낌에 그러니까 장막이 앞에 가 있는 거, 그래요? 수호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음악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불쌍하네. 오늘 괜찮을 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한 번 더 봐야겠다. 그냥 물랑모지 지난번에 했던 네. 거 세 번 봤어요. 그래요? 집에 가서 세번 보셨다고요? 저희 DVD 여기 갖다 놓고 오니까 DVD 가져가세요. 오늘 설날인데 못 사왔어. 그래서 보면서 오늘 것도 물랑모지? 한번 아니, 제대로 이렇게 물론 샀었어요. 그 스피커를 딱 가지고 들으면 아, 그 음악은 보면 협화음하고 네. 블랙음악이 있잖아요. 네. 절묘하게 있는 네. 느낌인데 이건 거의 그 조합되는 음악들 같이 이렇게 근데 귀에 너무 계속 들으면은 실상한 그런 건 있겠지만은 또 그런 귀에 왔다 는 것들이 풍부하게 왔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거 한 가지 스피커 때문에 한 80점. 우퍼를 내려놔야겠어 바닥에 이쪽으로 위에 오르는 게 안 되겠어. 저는 오히려 그 음악은 그 거슬림이 이 뮤지컬 영화가 음악이 너무 매끄러우면 오히려 그 맛이 안 나고 특히 왜냐면 제가 위대한 쇼맨을 봤는데 그거는 라이브 레미제라블도 좋지만 현장 녹음을 해서 그 거치면서 그게 다 들리는 거가 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막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데 음악이 너무 매끈하게 그냥 그 녹음실에서 녹음된 걸 업하면 이것 때문에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오늘은 거친 것도 있고 이래서 나는 너무 좋았고 뮤지컬 영화란 장르로만 네 편을 봐서 그런지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뮤지컬인가?
아니 난 뮤지컬이지. 그러니까 음악 영화인데 뮤지컬 근데 뮤지컬 음악 장르의 영화 네가 잘 모르겠어.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음악 영화 같았는데 어. 나중에 그치, 나중에 대화할 때도. 그 부분이 뮤지컬 같더라고. 그 적당하게 하는 게 어. 적절하게 뭐 섞인 거. 또 섞인 네. 거지만 너무 음악이 치중되지도 않고 음. 너무 대사에 치중되지도 않고 사실 뮤지컬 장르 이게 노래가 들어가는 거면 네. 사실 노래에서 주는 감동을 업해야지 그게 네. 살아있는데 내가 숲속으로 가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거 보면서 그 진짜 나 화나는 거야. 플러스야 그거 배가 잘 봤는데. 난 잘 봤다. 숲속으로? 난 화나. 지금도 화나 막. 그래 화나는 게 좀 이따가 하시고. 예 예. 저는 오늘 그 되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딱 말하려고 그러는데 야 역시. 허덕하셨어. 되게 자연스러워.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인지 모르고 아니 순서 아니 그냥 만나시면 돼요. 예. 순서대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지루할 새 없이 그냥 진짜 굉장히 흥겹게 즐겁게 진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단점이 있다면 저는 오늘 사운드가 되게 다른 때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큰 소리에 좀 가슴이 벌렁거리는 점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여기 좀 약간 벌렁벌렁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운드가 원래 좀 컸었나요 좀? 볼륨이 오버돼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뒤에서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큰 건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커서 선장하면 줄인 건데 그거는 아닌데 줄였는데 아니야 이게 뒤에 해줘야 돼. 내가 맨 뒤에 있으니까 또 달라요 느낌이 사실은. 중간하고 앞에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들리는 게 틀리시네요. 내가 계속 조절하면서 했는데. 아니 저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누구죠? 그 배우 중에 하나 그 약간 그 뭐죠? 오디션 예쁜자? 그 친구가 노래할 때는 소리가 거의 막 찢어지는 고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래요? 소음으로 들리더라고. 너무 컸었구나 소리가. 그래갖고 그 빙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랬구나. 네. 아 그럼 말씀을 좀 해주시지. 너무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랬지. 뒤에서 좀 이게 하라고 이렇게 좀 다운 좀 해주시지. 그래갖고 이게 목소리가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그렇구나. 그 이런 그러니까 판소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판소리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헐리우드판 판소리를 보는 거 같아요. 야,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 그렇구나. 그럼 이게 새로운 편. 새로운 줄거리도 이게 줄거리가 뭐 그냥 그 사랑 싸움 같은 내용이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줄거리 좀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저기 뭐야 춘향전을 샀으면 보는 새로운 생각. 오늘 드림걸즈를 춘향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냥 이 영화 자체가 그 시절에 이제 흑인 가수들의 어떤 꿈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 흑인들이 백인들하고 같이 이제 음악에서 이제 막 차트 1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이제 그 안에 진입도 하지 못하는 시절에 이제 그들만의 꿈을 꾸고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그런 단계들을 잘 그린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 영화 보면서 어쨌든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런 우여곡절도 되게 많이 있지만 또 행복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런 게 잘못되면 우리 꿈이 커지고 되게 좋아졌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영화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항상 느끼던 건데 한 번쯤 얘기를 좀 하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영화 텍스트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하다가 또 금방 그냥 영화 텍스트가 아니라 영화 담고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로 넘어가면 이제 메시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영화와 관계 없는 얘기야. 영화 얘기 아니어도 그냥
이런 메시지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흑인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우리가 흑인 문제 얘기를 하면은 영화와 관계없이 그냥 흑인 얘기 하면 돼.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가 우선 영화 그 텍스트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의미 같은 거는 조금 뒤쪽에서 얘기하는 게 좀,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영화 자체를 가지고 우선 뭐 특별히 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좋았던 장면 아니면 왜 이래서 좀 부족했다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우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중간중간에 흑인들 문제가 음악 나오다가 난데없이 흑인들의 큰 흑인 역사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큰 사건들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마틴 루터 킹. 네. 이게 잠깐 나오고 그 음반을 이제 그 에피가 들고 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 나중에 또 가면은 흑인들이 이제 그런 처음에 이런 평화 시위하다가 나중에는 되게 이 폭력 시위 같은 걸로 빚어져요. 그래서 막 사람들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중간중간에 미국 그 흑인들의 그런 인권운동의 이런 길 있잖아요. 방향 어떻게 갔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거는 그 비점에 맞춰가지고 이 멤버들 안에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맞춰갖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게 되게 희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멤버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마틴 루터 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때잖아요. 그리고 흑인들이 뭔가 꿈을 갖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좋은 세상이 오겠다. 이런 꿈을 가질 때 그 다음부터 멤버들이 굉장히 잘 되는 얘기, 서로 이거 화합도 하고 에디 머피를 중심으로 성공하는 얘기가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흑인들의 그런 좀 폭력 시위 같은 모습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 폭력 시위가 사실은 이 마틴 루터 킹하고 말콤 엑스 같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한 명은 평화 시위, 한 명은 투쟁 시위 그런 건데 그런 갈등이 엿보이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안에서 리더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제 막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이 주인공들은 전혀 관계 없잖아 그거랑 이념운동하고 관계 없는 애들인데 감독은 이런 개인의 이야기, 개인 그룹의 이야기를 흑인 운동이라는 이걸 전면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이거와 함께 맞물려서 딱 진행하는 게 전 되게 이런 구조가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왜 마무리에 가서 이거에 대한 업무 전혀 없지? 이렇게 마무리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중반까지는 이렇게 좀 뭔가 아구가 맞게 흘러가는데 뒤에 가서는 그 케네디 사진 한번 보이는 거 제외하고는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마지막까지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은 되게 좀 완성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전혀 흑인들 앞에 중간까지 다르던 흑인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좋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이게 좀 있습니다. 서사 구조인 면에서 스토리. 저는 오히려 그 중간중간 그거 장면이 왜 들어간 생뚱맞게 거야. 들어갔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약간 그래서 이거 이제 영화 자체 뮤지컬 영화란 장르를 봤을 때는 난 너무 최고 점수를 주는데 영화에서 보여지는 거 보면 너무 흑인에 대한 게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했던 게 너무 많은 생각이야. 이게 영화로는 성공했으면 물론 그런 게 난 너무 많이 보였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에디 평가적인 거? 같은 경우 매달리는 거. 매달리는 걸 너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좀 사실은 거실렸거든. 나중에 매달리는 거? 그것도 그렇고 그 처음에는 다 같이 이게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면도 보이고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그러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지나치게. 난 지금 얘기 들으니까 내가 부족하다 여기던 면이 이게 부족한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다 어색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난 그게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영화가 단순히 그냥 개인 그룹의 흥망성쇠로 사실은 흘러가는 영화인데 이거를 사회 흑인 문제와 연결해가지고 절묘하게 연결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왜 없을까 아쉬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더 이상 인종 간의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은 그 커티스가 백인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잖아요. 음반 흑인 거 바꿔갖고 지들 해먹는 행동을 똑같이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그런 구조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뭐 권력의 문제, 자본의 문제, 뭐 그런 문제로 영화가 갑자기 확
벼랑하는 느낌. 그러면 이런 장면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장면이 영화를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마치 그 레미제라블에서는 시대 상황을 프랑스 혁명으로 어쨌든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영화 그 영화가 쓰여진 그 책이 쓰여진 배경도 그랬었지만은 혁명 이후. 그쵸. 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거를 다룬 그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했을 때 그 어떤 그러니까 영화적 가치라든지 그런 퀄리티라든지 그런 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담을 때 그 사회적 환경이나 그 시대 상황을 담을 때 그것이 그냥 사랑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인간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역사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니까. 근데 오늘 드림걸즈에서도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사실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어쨌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때 벌어졌던 정황들에 대해서 이제 막 해주고 한쪽에서는 에피가 노래 부르면서 막 되게 막 뭐랄까 막 되게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막 폭동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거기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줬었는데 얘네들이랑 이게 왜 연결이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얘가 밖에 나가니까 흑인들은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얘네가 노래하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이거랑 연결되는 시기였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드림걸즈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나는 더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 이 영화를 더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3명의 여자 흑인들이랑 그 주변 둘러싼 뭐 작가라든지 그런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의 어떤 성공기를 보여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이런 맞물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역할을 그런 걸 담아냈다 영화가.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이게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 지금 배경을 마틴 루터킹이나 흑인 폭동들이 있었던 건 그 시대적인 문제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ING에서 별로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게 뭐 이슈화돼서 부각됐다고 하지만 부각되지 않은 지금 상태 그건 아직도 ING에서 나는 그게 별로 안 와닿았어. 사실은 그게 시대 배경을 이게 뭐 했다라고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거거든. 그래서 저는 맞아. 그 장면이 안 와닿았어.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는 흑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그거와 관계없는 얘기로 도치된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왜냐면은 그 커티스는 사실 피부만 흑인이지 그 영화 내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백인의 의미에서 봤을 때 백인이야 사실은. 철저하게 백인적인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영화가 더 이상 흑백 갈등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갈등으로 사실은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커티스처럼 진짜 철저하게 인종주의자 같은 사람이 어딨어 느낌이. 여기서 말하는 인종주의자는 좀 다른 의미의 인종주의자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백인, 우월의식 이게 커티스 안에 완전히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폭동할 때도 여기는 흑인 집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할 때 이것도 너무 사실은 역겨운 모습이죠. 쟤는 백인이거든 사실은. 이 머리 구조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소울이 다. 그러니까 쟤한테 왔던 상황들이 나중에는 다 그 소울이 없다고 해서 다 떠나는 거잖아요. 흑인의 소울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작가가 그런 쪽으로 가면서 아예 흑인 얘기를 배제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는 보면은 시대를 비틀즈 시대 뭐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사실 시대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뭐 80년대 90년대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지금으로 와버리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에디 머피도 노래할 때 처음에 막 노래할 때는 흑인 백인들이 이렇게 나가버리는데 나중에 또 돌발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앞에 있는 백인들은 싫어하지 않았어. 되게 좋아하고 웃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커티스만 싫어했지. 커티스가 와가지고 너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다는 걸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앞에 저 관중 여자하고 이분들은 박수 치고 되게 좋아했다니까요. 느낌이. 그냥 이게 되게 더 이상 인종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고 이걸 담고 있구나. 지금부터는 인간과 인간의 갈등 오히려 빚어지는구나.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그냥 장르로 감동을 주고 이런 것보다 뮤지컬 영화로서는 최고 점수 내가 준다고 하지만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닥 없어.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지. 너무 영화가 좋았어. 하지만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별로 없었어.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주는 게 임팩트가 가지가지인 경우죠. 오히려
어떤 거는 영화적으로는 정말 별로지만 주는 메시지가 강한 게 있고 영화적으로는 정말 좋았어 하지만 주는 메시지가 적은 게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화적으로는 야 이거 너무 괜찮았어 하지만 주는 메시지는 저는 거의 없어요. 그 흑인이 받았던 억압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 어떤 일이 뭐 노예처럼 이렇게 살았겠지 이것만 있었는데 뭐 문화적으로도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 자기 노래 때 그치. 정말 그대로 베끼고 그걸 자연스럽게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주입식으로 이렇게 외국이 뭐 알리기보다 그렇게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이게 누구 거냐 아냐 했을 때. 그거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노골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 안에 확 담겨 있는 거. 이게 그렇구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온라인 온리 마지막에 이제 그 노래 에피 노래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디나가 드림걸즈가 했잖아. 그때 그 느낌 그 백인들이 얘네 노래 가져가서 부르는 것보다 캐딜락을 가져가서 부르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그렇지. 그런 게 나는 왜 충격적이지? 왜냐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 그쵸, 예. 우리 주변에도 그게 너무 많아서 나는 그 영화가 그래서 별로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는 이제. 별로 저게 지금 영화에서 저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를 그 흑인이라는 캐릭터로 해서 한 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든 거야. 그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조금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길 콘돈이라는 감독이 백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백인인데 감독은 백인인데 본인이 이제 그 각본도 쓰고 영화도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흑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백인이잖아. 그럼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 그래도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으니까 영화를 그렇지는 않아. 관심이 있다고 그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비하해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아. 나와 있진 않지만 원래 영화라는 게 그 영화 감독의 의도가 그 나는 들어가 약간 있잖아요. 이게 감독이 약간 우월주의가 있다라는 느낌이 영화를 통해서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받거든요. 내 말이 그러니까 백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흑인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흑인의 그거를 더 진중하게 못 다뤘다는 생각이 나는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메시지가 저게 없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거야. 왜냐 뭔가를 주려는 메시지가 흑인 얘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그거는 캐릭터를 또 흑인을 갖다 본인이 백인으로서 본 관점이지. 그런 모든 관점이 진짜로 흑인이 겪었으면은 조금 더 조금 더 감정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약간 흑인 되게 기분 나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더 실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백인으로서 보는 그 사회적 관점을 봤기 때문에 약간은 그냥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와야 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근데 이 영화는 백인과의 갈등을 사실은 그릴 장면이 없었어요. 다 흑인들 안에서 그룹 안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난 근데 나도 모르겠어. 내가 당사자들이 흑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들어봐야지 정확히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영화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영화 얘기할 때 비욘세 이름이 뭐였죠? 그래서 리나였나? 디나가 영화 얘기할 때 그 백인 감독한테 지적해 주잖아요. 고칠 게 있다. 뭐냐면 흑인은 이런 표현 안 쓴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는 그럼 이거 해야지. 실제로 근데 보면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쓸 때 또 남성이 몸을 쓸 때 사실은 굉장히 남성적인 입장에서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것도 자기가 엄청난 페미니스트로 생각하는 남성이 여자에 대해서 막 써. 뭐라고. 근데 이것도 비판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박찬욱이 아가씨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막 뭐 페미니즘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여성 페미니스트였나? 이제 비판하기는 불쾌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여자끼리 사랑하는 모습도 철저하게 남성의 시각에서의 에로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페미니스트 같고 얼핏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을 막 하더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흑인 얘기할 때 이거는 흑인의 관점이 아니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영화 내에서는 꼭 담고 있었어. 어떤 거냐면 이거는 흑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그것까지도 감독이 그냥 하나의 그냥 소품으로 쓴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뭔가 고민을 하면서 쓴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안 느껴져. 그 음. 감독이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하나 알려줘요, 나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디나가 노래를 베꼈을 때 나는 디나도 이거를 알았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고 불렀을까.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몰랐다고. 그래서 아, 이 그건 감독은 모를 참. 수밖에 없지. 어, 그 스케줄대로만 움직이니까 그건 진짜 우리나라 뽀뽀아씨 같이. 그 소속사 애들이 스케줄대로만 움직여가지고 자기 생활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그 흑인 노래를 전혀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데뷔하고 나서는 그 여자는. 그거는 시대박영이 그게 이제 그 라디오 같은 거고 이제 그 시대배우고 라디오가 판을 치고 지역 방송이 뭐 흑인 따로 이랬다가 이제 TV가 있어서 TV 진출이 오로지 TV 진출인 거 그것도 뭐 많지 않고 여전히 클럽 같은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대세인 그쵸. 거라서 나는 그거는 라디오도 오히려 지역 근데 방송 만약에 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뭔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넣어서 알려주고 그랬으면은 난 이 영화를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알려주는 걸 보지 않고 왜냐면 그 앞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여자가 그 남자 뭐 비리 같은 거 막 조사하다가 네. 앨범을 보잖아요. 여자 앨범을. 그리고 그때 보고 이거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듣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는 장면 나오잖아. 우는 장면. 그러니까 이걸 듣고 우는 거야. 그때 처음 들은 거야. 그때 놀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 여자 해피 만나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지 처음 들었다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만약에 생뚱맞게 나 이거 처음 들었어 이렇게 했으면 되게 너무 노골적이고 유치하다 했을 텐데 앞에서 이런 우연적인 장면, 이렇게 보는 장면 이런 거 개연성 있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난 이거는 조금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개연성 있는 장면이다. 너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영화는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 남자 있잖아요. 커티즈가 처음에는 에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디나를 보는 게 되게 좀 이상하긴 했어. 그 눈빛이. 진짜 예쁘잖아. 얼마나 그랬던 예뻐. 것 같아요. 이상하긴 했지만 왜 저 커티즈가 처음에 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냥 그 관심을 살려고 이 여자한테 그 안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그룹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할까봐 이 에피한테 그렇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너무 비열하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생각했거든요. 그 에피를 좋아했던 건 그냥 현실에서 좋아한 거고 디나는 자기의 이상이었던 거죠.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여자가 그냥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아니야. 말도 나는 안 오히려 돼. 다르게 본 게 그 사람 철저하게 비즈니스맨. 나도요. 예. 비즈니스맨이 내 감정을 교류하는 것과 디나는 철저하게 나의 소유물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래서 애를 안 갖고 왜 나의 상품이 그럼 에피는 사랑하고? 사랑한 건 에피야. 난 에피도 비즈니스라고 에피도 생각하는데. 맞아. 비즈니스 있어. 왜냐면 제니스였잖아요. 왜냐면 초기에는 에피의 목소리가 필요했고 에피가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볼 수도 있겠다. 초반에는 에피의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 두 사람은 그냥 너무 평범했는데 중간에 그 비욘세가 변신하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에 이걸 보고 이 사람도 사업 구성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아 지금부터는 새로운 사업. 그러면서 아예 그 애정 자체도 옮겨가는 거지. 상품으로. 다 상품이야. 그러니까 쟤 정말 나쁜 놈인 거지. 아니 근데 사업을 커티즈가 하는 사람은 저게 엔터를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단데? 근데 능력은 있는 거지. 아니 커티즈가 처음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장면으로 나눠서 나오는데 에피에 대해서는 왜 사랑했는지 뭘 했는지 나오지 않는데 이 디나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는 얘가 노래를 막 부른단 말이에요. 중간에 커티즈가 노래를 불렀을 때 나는 처음 본 순간부터 디나를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말을 어떻게 믿어? 제 말을 어떻게 믿어?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 말은 믿겠지만 제 말을 어떻게 믿어? 그 뭐지 이름하지 이빨을 깐 거지. 이거에 그냥 넘어가네. 딸이 아니라 그럼 내가 뭐가 돼? 이거에 넘어가네. 뭐야? 바람피는 남자도 얘도 좋다. 속된 말로 이빨을 깐 거지. 이거에 잘 넘어가겠는데. 아니 그게 그게 뭐야? 아니 원래 사람은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사람은 그래. 처음부터 나는 디나를 사랑했는데 에피는 그냥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가
철저하게 이 사람은 비즈니스적으로 음. 처음부터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를 좋아했어. 처음에 이 그룹을 딱 봤을 때 그 음. 시대 상황에서는 목소리로만 승부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TV가 없어. TV가 없었기 때문에 음반을 팔든지 아니면 라디오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목소리도 승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딱 했다가 시대 흐름이 이제 TV 쪽으로 흘러가니까 갈아탄 거지. 진화로. 갈아탄 아니야, 거야. 그 갈아탄 게 그 무대에 섰을 때 백인이 하나 옆에 있었잖아. 아. 그 사람이 반응이었거든. 음. 그 사람의 반응으로 이거 바꿔보자였는데 왜냐면 바꾸면 바로 대박 날 거라고 그 자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건 다들 모험수에서 이렇게도 해볼까 하는 비즈니스맨의 마인드인 거거든.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이제 에피가 틀은 거지. 근데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난 그게 커티스가 그 비즈니스맨 이상의 그 천재적인 사람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그 처음에 그 드림 매치를 딱 발굴했을 때부터 사실은 우승할 수 있는 애를 우승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우승하면 더 힘드니까 우승 못하게 한 애 바로 데려가서 이런 결단력이 대단한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이 음악이 백인들한테 밀리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했다니까 자기 재산을 다 그냥 캐리라를 다 팔아버리잖아, 그냥. 대단한 사람. 대단한 거야. 그때만 해도 존경스러웠어요. 이런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사실은 그 비욘세를 사랑한 것도 처음부터 사랑했다 나 생각하지 않아. 근데 바뀌는 장면과 여러 가지 보면서 거기서도 제가 이런 이 발굴 있잖아요. 딱 이 인사이트 보는 순간 이 확 하는 이거. 그래서 그때 딱 변한 것 같아. 단숨에. 그래서 선택하고 그때 시류를 금방금방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뭐 자기들만의 소울은 필요 없는 거야. 그때 시류에 따라서 정상에 그걸 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에디 머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작곡가도 처음엔 따라가다가 나중엔 질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치?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사실은 시류 제일 시류 잘 편승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그게 싫은 거지, 예술가들은. 그래서 나는 이 영화 초반에는 그 에피 에피의 노래가 부각되고 제 비욘세는 노래가 부각이 안 되잖아요, 사실요. 근데 중간부터는 노래보다는 이런 춤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런 걸로 확 부각되는데 마지막에 리슨 부를 때 그때는 진짜 그 자기의 나도 음악이 하고 싶은데 자꾸 음악 못하게 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억지로 따라가게 해서 인기만 얻게 하는 거에 정말 진절머리가 난 예술가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불태워서 노래 부르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감격스러웠어, 리슨 부를 때. 나는 그래서 그 커티스가 다 디나를 사랑했다는데 나는 왜 사랑했다는 생각이 안 드냐면 디나가 애를 갖고 싶다 그랬는데 더 있다가라고 했거든. 정말 사랑하면 그 정도 결국은 소유물로밖에 끝까지 생각 안 한 거거든. 그거를 이 미사옥으로 나는 널 사랑해하고 가만히서라는 거지 결국은 나의 자원이거든. 그러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갖고 싶다는데도 더 있다. 난 이건 반대하는데. 애를 갖고 싶지 않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가 아니잖아. 당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어 그랬는데 당신의 애를 갖는 거야. 그랬더니 더 있다.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메인이 디나인데 디나가 그러니까 일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얘를 사랑했다 그러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지. 물 흘러가듯이. 사랑은 사랑이고 이제 또 일은 일이니까 우리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아니야, 이거 잘 써요, 이 사람이. 나는 일단은 그 내용에서 어쨌든 두 여자가 커티스를 사랑했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 왜냐면 디나는 분명히 에피를 사랑하는 걸 봤잖아. 근데 왜 근데 거기서 다시 디나는 커티스를 사랑해? 나는 좀 그게 그건 안 싫었어. 나왔어.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막연한 우리 상상인데 영화상으로는 그게 근데 에피가 막 싸울 때 오해한 줄 알았어요. 둘 사이를 오해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해가 아니라 아니라 진짜 진짜였는데 사귀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둘 다 커티스를 사랑한 건지. 그런가?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이제 막 보는 눈빛이 디나가 커티스를 보는 눈빛이 그런 눈빛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여자 디나가 메인 되면서부터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내가 너의 장거 모를 줄 알아? 이게 그냥 진짜 아니야 이거? 근데 그게 가짜인가? 괜히 화가 나고 막 오해해서 그러는 건 줄 알았어. 아니, 계속 뭔가 쌓였지 않았을까요? 뭔가를 아는 게? 아니까. 저긴 거지. 혹시 왜 그게 내가 되게 그런 부분이 내가 화가 났던 거야. 마치
그런 시대적인 게 혹시 반영이 된 건지 저걸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가 그런 부분이 되게 화가 나는 거.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 거기서 그래도 못해.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되게 그 나 이 감독한테 되게 화가 나는 게 그 여자 있잖아. 전화해줘? 로렐이라고 이제 걔가 로렐일 거야 아, 아마 그 CC 어. 로렐일 거야 아마. 로렐이 그 남자 이름 갑자기 생각나네. 주디 월리였나? 에피 월리. 동생? 지미 월리 윌리가 아, 그 지미 지미가 에디 머피. 지미가 그 부인이 있는데 음. 그 접근한 거잖아요. 그 18살짜리 여자애한테. 근데 걔랑 8년 동안 좋아하잖아. 그런데 이 여자가 부인 대신 나를 선택할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완전 구시대적인 정말 그런 거다. 그리고 왜 남자만 계속 두 여자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이 스토리를 풀어가냐. 그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그 배경이 사실은 뭐 60년대, 70년대면은 싫더라고. 그건 시대하고 관련 없을 것 같아.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걸. 남자가 주저하는 그게 아니라 왜 여자가 그 남자가 남자의 남편 부인이 저기 있는데도 왜냐면 먼저도 코러스가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잖아. 남자 배우들 부인하고 나오는 잘 사람이 먹고 없어. 잘 살고 있어서 시적으로 초장에. 막 흘러가.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그걸 너무 되게 이게 어. 남성 중심의 시대인데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왜 그 좀 여자는 화가 나겠지. 부인이 있는 남자를 왜 좋아하냐고. 사랑과 너무 전쟁을 어렸어요. 사랑과 전쟁. 아니 너무 어린데 왜 그렇게 하려는 좋아해? 나는 영화가 너무 아니 어리고 그 남자는 그때 이미 그럼. 스타였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아해, 왜냐면 진짜. 왜 갑자기 아침 드라마가 스타라는 여자를 줘야 되는 거지. 아,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막장으로 너무 화제가 좀 흘러가지고. 아니 그런 게 영화들이 잘 만들었고 음. 되게 극찬을 받는 영화지만 그런 것들이 요소요소의 은연중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실제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거하고 아니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 저는 왜? 이 영화에 푹 빠져 있다가 갑자기 확 깬 게 그 애기가 갑자기 나온 어. 거 거기서 확 깨더라고요. 집중이 안 됐어요. 몸이 거기서.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임신한 거였지. 근데 암인 줄 알았어. 아 그때 저는 그 병원에 갔을 때 임신했구나. 아 정말? 복선이었어요. 나 그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내가 요즘에 요즘에 짜증이 나고 난 그냥 몸이 아파서 늦은 것 뿐인데 난 걔가 무슨 병이 그리고 걸렸는 줄 알았어. 그 여자애가 마지막에 아, 매달리잖아. 맞아. 진심으로 매달리잖아. 음. 나는 그래서 절대 떠날 수 없다. 그게 애가 있으니까 그러네.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 그러네. 간절하게. 아니 난 계속 걔가 아프다고 강조하길래 얘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 나도 임신까지는 임신해서 생각했어. 그리고 생각하고 또 매달리는 거는 되게 애들을 매달 생각했지. 이거 두 연구를 안 했는데 이 강인한 애가 이렇게 확 난 절대 안 떠나 매달린 게 임신 사실 알고 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생각했지. 사랑을 하니까 되게 그 남자를 좋아하지. 여자는 사랑했어. 되게 사랑했죠. 근데 진짜 사랑했지만 이 사람이 나를 또 마음이 떠났구나를 아니까 그 사실도 그리고 나중에도 알매도 말 안 하는 거. 떠난 사랑이 왜 나중에 그게 당당해지냐고. 나중에서야. 버림받은 거잖아 결국은. 당당한 척한 거지 뭐. 어. 왜냐면 오디션 보러 갈 때도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안 들어가다가 나중에 아줌마가 늦게서 들어와서 하놓고 막 얼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만 그런 거지 뒤에서는 엄청 기수고 있고 낙심해 있고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앞에서만 그런 중간에 거지. 그게 있었어. 돈을 얼마큼 잃었다는 거. 어. 그게 뭔지 궁금했어. 그래서 뭘 해다가 망했나? 2년 만에. 2년 만에 술 때문에 아니 본인이 돈 많이 벌었다는 거지 옛날에. 그리고 이걸 자기가 얼마 돈을 함부로 막 쓸 만큼 잘 나가는 여자였다라는 거를 이런 목소리 들어봐라 그거 아니었을까? 아니야 2년 만에 몇십만 날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잃었다고. 아니야 술 잘 나갈 때문에 때. 타진했다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냥 그 나오고 나오고 나서. 나서. 그래서 그게 뭘까? 궁금해. 그러면 결국 뭐야? 술 알코올 얘기 나는데 그럼 헤맸다는 거 아니야? 나와서 2년 동안 헤매고 있었대. 그쵸. 애가 많이 컸으니까 한참. 애가 그러니까 이게 된 게 애들 얼굴이 너무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시간 가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거잖아. 엄청 시간이 흐른 거죠. 갑자기 애가 큰 애가 있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직업 찾는 데서 애가 제가 설마 딸은 아니겠지? 나는 결혼해서 딸이니까 결혼해서 애 만나고 너무 놀랐고. 아니 거기서 또 저는 그 보면서 되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돈 탕진하고 네.
막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진짜 아니 동생이 잘 나가는데 동생이 돈도 안 보내주나 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센 거지. 아예 여가고는 딱 그것도 일일이 설명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궁금했던 거? 자, 감독이 설명을 궁금해하면 해주는구나. 찾아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아까 잠깐 누구지? 또 까먹었다. 비혼사 이름이 뭐였죠? 디나. 디나 얘기 약간 하셨는데 저도 디나가 사실은 내가 제일 불만족스러운 거는 나름대로 캐릭터들이 다 그래도 살아있고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반면에 디나 같은 경우도 살아남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해 그 캐릭터가 나는. 왜냐면 너무 착해. 너무 완벽해.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 디나라는 캐릭터는 너무 갈등도 없고 사실은 너무 성격도 그냥 못하는 데가 없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요? 디나 같은 성격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서도 그냥 수다분하게 그냥 묻혀가는. 그리고 자기가 능력 있는지 몰라. 어. 몰라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하는 대로. 그런 스타일 많은 것 같은데 여자들한테. 근데 이 정도 데스타가 되어서도 이렇게 그거는 좀. 근데 나는 그게 왜냐면 지금은 뭐 매체들이 많이 오픈돼서 듣는 정보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어려서부터 스타가 돼가지고 했던 사람은 매니저들 소속사들에서 끌려다니면 바깥 일을 모른다는 맞아. 얘기 많은데 김한성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맞아. 그런 배우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말도 안 돼 하는데 맞아. 그런 일이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 케이스 같아. 왜냐면 어린 나이에 걔네들이 시작한 거니까 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시대적으로 뭐 라디오 이제 TV 이럴 때면 정보를 들을 곳이 없으니까 다.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착해서가 아니라 뭘 차단된 몰라서 거지. 정보도 못 듣고. 컨텐츠한테 사육당하는 거지. 왜냐면 그거 처음에 오디션 나갈 때도 엄마가 못 나가게 해가지고 몰래 막 나왔던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데뷔 뭐 하기 시작하면 더더욱이나 뭐 개인적으로 움직일 바운더리가 그리고 없었으니까. 워낙 소극적인 성격 같아요. LP에 비하면은 이제 필은 워낙 적극적인. 적극적이고 우두머리 역할 하고 네. 싶어하고 그러니까. 내 거잖아. 내 거. 능력이 있잖아. 맞아요. 일단 노래를 잘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강한 개성이 커티스가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야. 많이. 그렇지. 내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개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강한 애들은 커티스가 다 잘라버리는 거죠. 에디 오피도 너무 강하고 소리 충만한 사람들은 말 잘 듣는 힘든 거야. 애를 진짜. 그러네. 그래서 부인한테 말할 때 진짜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내가 너 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마음에 안 식사 드니까. 둘이 되게 가까운 데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면 전체를 비추니까 식탁이 이만큼 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되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거기서 그 장면에서. 미녀와의 수도. 주연 지금 다 그러는 거 봐요. 그 감독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같은 감독. 예. 1차생 조심히 가세요. 근데 난 감독이 자기를 커티스와 많이 좀 감정이입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선 이름 까먹었네. 에피가 제임스 이름 모르겠다. 제니퍼 허드슨인가? 네. 그 제니퍼 허드슨을 캐스팅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그냥 초반에 떨어진 애예요. 그때 노래 못했어요? 나도 그건 보진 않았는데 못 봐가지고. 뭐 우승자도 아니고 근데 그런 애를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배역에 썼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여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게 진짜 초반뿐이 아니라 비욘세가 주목받는 그 씬에서도 나중에 서로 대화하는 씬 있잖아. 그 장면에서 너무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 막 노래 부르는데 남자랑 여자랑 같이 뮤지컬처럼 대화하면서 노래 부를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야. 그러면은 나는 사실 몰라가지고 그 배우에 대해서 제니퍼 허드슨이라는 그 여자가 진짜 신인이지. 완전 신인이야. 그럼요, 완전 신인이죠. 신인일 때 기용했던. 이걸로 그해 아카데미 여우조상 받은 거야. 여우조연상. 대단한 거죠. 이 영화의 주연은 그러면은 디나야? 디나야? 제니퍼 허드슨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받은 건 조연상이에요. 그 여자 네. 그러면 주연상을 줄 수는 없겠지. 그 여자네요? 주인공이 디나인가 봐. 그러네요. 근데 나는 왜 주인공은 허드슨 같은데 내가 상 봤을 받은 때는 건 조연상 같아요. 그 몸값이 다르니까 그게 다른 거. 근데 감독도 사실은 이 영화를 이 제니퍼 허드슨을
굉장히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 발굴했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마지막에 엔딩이 처음에 이름 쭉 계속 안 나오다가 만약에 처음에 유명한 애 뭐 제이미 복스 나오고 그다음에 비욘세 나오고 그다음에 나왔으면은 쟤는 그냥 1, 2, 3, 4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예 처음에 안 넣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인트로듀싱하고 제니퍼 허드슨 딱 누는 거야. 그러니까 제니퍼 허드슨은 이 감독이 되게 마음에 아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발굴했고 여러분들에게 배우와 관계없이 소개한다 할 때 딱 소개하는 것처럼 마치 1987에서 배우 다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리고 강동원 나오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런 좀 한방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감독이 의도했던 것보다 너무 팡 터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뿐이 아니라 이거 뭐지? 이 골든글로브부터 시작해서 상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다 쓸었어. 아니 왜냐면 연기를 잘했어. 연기도 잘하고. 연기 너무 잘하고 노래할 때 그 절절함. 응.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고 막 그 마지막에도 그 원나잇 온리 부를 때도 그렇고 정말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정말로 나는 신이라고 생각도 못했어. 신인이죠 완전. 난 신이라고 생각 못했어. 왜냐면 그 이후에 내가 이 제니퍼 허드슨 나오는 영화를 봤나? 있어요? 낯익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좀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노래 원래 잘하는구나 그냥 생각했지. 좀 찾아봐야겠네 진짜. 그러게요. 또 출연했지. 그냥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 못했어. 그 노래 진짜 궁금한 잘해. 게 비욘세가 작가 둘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 통통했던 남자 낯익지 않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펭귄맨 아니에요? 나 많이 본 것 같아. 맞아요? 펭귄맨은 로버트 드니로? 아니요, 배트맨에서 펭귄맨으로 나온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 아닌데? 펭귄맨 로버트 드니로예요. 잘 아닌데? 보세요. 지금 누구 말하는 거지? 로버트 드니로가 아니라 이름 좀 특이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니에요? 지금 펭귄맨으로 나왔던 펭귄맨은 로버트 드니로예요. 그 사람이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영화 보고 찾아보세요. 펭귄맨은 로버트 드니로예요. 누구요? 그 작가 중에 한 명. 누구 말인지 알겠는데. 비욘세하고 막 얘기했던 남자 작가 둘이 있었잖아요. 한 음. 명은 젊고 한 명은 좀 이렇게 음. 동그랗게 계란처럼 생겼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는데 그 펭귄맨이 생각나면서 저 사람인가 아니에요? 아니. 펭귄 드니로 맞았죠? 아니 로버트 드니로 맞죠? 아니. 펭귄맨은 아니에요. 펭귄맨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드림걸스. 오늘 봤던 것 중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봤던 일기 일급 비밀이랑 그러니까 약간 연결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 또 마찬가지네. 약간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가족이라고. 그치, 커티스가 말하는 가족. 똑같은 그러니까 가족이었어. 똑같은 가족인데 단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그런 가족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란 말을 오용하는 것 같아. 오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커티스가 특히. 커티스도 그렇고 그쵸. 그 1급 비밀의 그 누구 초장군. 그 사람 이름이 최장군인가? 초장군. 뭐 장군. 내 말 들을 때만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에디오피 죽은데도 안 슬퍼하잖아. 가족이 죽었는데. 그리고 에피 이렇게 했는데 뺏어가고 가족인데. 진짜 그건 그러면 너무- 이건 가족이 아니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걔 성공해도 자기한테 뭐 불이익 되는 게 없을까요? 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그게 돈 될 걸 보이는 거죠. 아, 노래가 그냥 좋으니까. 그 노래가 너무 좋죠. 좋으니까. 캐치라니까 그냥 그 노래 뺏어온 거죠. 그러니까 난 이게 대단한 능력 같아요. 이걸 딱 듣고 보고 성공하겠다. 이게 진짜 난 그래서 모차르트의 살리에리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살리에리가 자기가 모차르트가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사실은 모차르트의 재능을 제일 제대로 알아본 거는 살리에리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모차르트는 뭐냐 천재였겠지. 천재였어도 살리 이름은 알아.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어떤 곡이지? 되게 어두운 곡 모차르트가 오페라 만드는 거 있는데 그게 호응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살리에리는 구석에서 몰래 보면서 막 울던가 막 그래. 감동받아갖고. 그러니까 살리에리는 모차르트가 갖고 있어 그랬던 것들을 화려할 때뿐만이 아니라 되게 방하고 어려울 때 뭐 그럴 때도 이걸 이 영화 안에서는 다 느끼는. 그래서 야 저건 정말 대단한 재능이다. 근데 이제 그 재능이 이제 잘못 발현되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네, 그렇게 살리엘리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내가 만약에 에피였으면은 2인자가 아니라 사실 나는 메인이고 1인자였잖아요. 다시 그 디나를 메인으로 세우고 뒤로 가는 거는 못했을 것 같아. 그것도 난 사실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이고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 그 에피한테는. 그러니까 에피도 어쨌든 그걸 내주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메인이 아니라 그냥 리드 보컬 아니고 뭐라 그러지? 뒤에 서는 그 보컬이 되면서 서드 보컬이 되면서 되게 진짜 절망적이고 되게 힘들고 그랬어. 잠깐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지. 커티스한테 홀렸죠. 또. 그치, 커티스가 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살리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데서 굉장한 자괴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막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뭐지? 그러니까 내 자리인데 뺏겼을 때 내가 2인자로 갈 수밖에 없을 때 2인자들의 고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간은 왜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아는 사람, 내가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냥 2인자로 사는 사람은 그냥 내가 2인자건 3인자건 상관없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갔던 걸 아는 사람들, 내가 어떤 게 잘난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 뒤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겠지.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커티가 대단한 점은 그런 데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조치도 마찬가지지만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거기에 맞게 사실은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치도 보면은 조그만 의원할 때 같이 날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잘 됐어. 근데 더 윗단계로 올라가. 뭐 시장이건 뭐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게 올라갔을 때는 참모들이 그거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자꾸 옛날 사람들 그대로 친하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똑같이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바라봐야 되는 관점과 이런 범위가 다른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를 이제 감수를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커티츠가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거죠. 이런 변화에 있어서는 성장의 단계에서 어떻게 사실은 좀 단조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아는 거지. 그런 부분 나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여자 떠나자마자 또 다른 사람 만들었잖아요. 대단해요. 그렇죠. 아니 떠나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오잖아. 그치. 그냥 헤어진 이혼하기 전이네. 그치. 이혼 아니고 그냥 걔가 대학 그쵸. 가가지고 그러니까. 병원 갔을 그치. 때. 대타를 기용한 거죠. 아니 명확하게 얘기도 안 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해 그러잖아. 나한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어. 경고라고는 했지만 차라리 너 이러면 넌 다시는 끝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화만 낸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그렇게 노래로 강하게 경고하지 않았지 않았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기랑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난 특히 좋았던 점이 되게 전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편하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뒤돌았으면은 무대야.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연출이 잘했죠. 되게 재밌게 잘했다. 잘 연결되게. 노래했을 때도 그치. 사실은 오디션 보는 장면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노래한 거기서 오디션을 봤던 건데 오디션이 아니라 진짜 가수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설정이 되게 좋았던 거. 그걸 계속 보였어. 그 에픽. 난 맨 처음에 에디가 3명 여자애들 처음 친인 앞에 앉혀놓고 피아노 치면서 알려주다가 나중에 막 노래 부르잖아 이렇게 서로 즐겁게. 그러다가 갑자기 탁 하면서 그때가 이제 첫 무대죠. 첫 무대. 그때가 굉장히 그렇게 다 넘어갔던 것 같아요. 노래할 때. 그래서 전개가 빠르다고 느꼈나 봐요. 네. 저 못 느꼈거든요 그거를. 음. 두 번 보면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전개가 되게 네. 순식간에 빠르게 흡입력도 좋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랬나 봐요. 엄청 시대적으로도 엄청 긴 맞아요. 기간인데 그렇죠. 거기 갔다가 속도감 있게 그럼 쭉 속도감 이어지게. 이어지게. 그래서 얘네가 처음엔 연습곡을 하다가 나중에 무대에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맞아. 몇 번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무대는 그러니까 처음에 신인들 앉혀놓고 노래 부르다가 딱 무대 박힌 이 무대는 이미 굉장히 익숙해진 무대야. 그러니까 중간을 다 건너 뛴 거지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들 다 잘라버리고 바로바로 그냥 연결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뇌 같은 거 할 때 고뇌를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다 노래를 해줬어요. 뮤지컬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의 가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서 장면 전환하는 것도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리슨 부를 때는
부를 때 리슨 부르면서 그 사건 전개가 막 됐잖아요. 그 에피 비디오 에피가 부른 노래 그 뭐라 그러지? DB 그거 오디오 음반 뭐. 음반 맞아. 음반도 발견하고 음. 그 다음에 뭐 전화하는 거 다 이런 거는 걔가 노래 부를 때 그러니까 아 근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되게 훌륭한 게 모든 노래가 다 전개와 관련된 거였어요. 모든 노래가 다 자기 마음 표현.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라든가 네. 이런 스토리와 노래가 다 연결이 돼갖고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아 노래가 진짜 이 영화의 핵심을 다 다루고 있더라고. 그때 전개를. 그래서 그때 리슨하면서 그 나머지 사건들이가 다 보여지고 나중에 리슨 부르는 그 딱 그 세트장에서 그 누구지? 그 커티스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왔다고 그 사람들이 너한테 고소하러 왔다고 이제 그거 하는 것까지 그게 리슨 나올 때 나왔던 장면이에요? 연결하면서 딱 보여주는 게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노래가 너무 정말 너무 잘 어울렸어. 그 장면하고 그 모든 걸 설명할 때 그 노래는 너무나 그 상황에 잘 적절하게. 어울리고 노래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배우들이 노래 너무 잘해.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해. 디나는 정말 너무 예쁘더라. 나는 그렇게 비욘세가 그렇게 예쁜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비욘세가 흑인이에요? 흑인이죠? 흑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섞인 흑인 아니에요? 약간 혼혈 같기도 하고. 혼혈 같아요. 그런 모르겠어요. 근데 흑인 골격이. 나오는 거 같아. 골격이. 휘트니 휴스턴은 흑인이라는 느낌이 흑인 가수라는 느낌이 드는데 비욘세는 흑인인가 너무 잘 예뻐서 흑인 같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나 흑인 나는 안 예쁘다는 뜻은 아니고. 혼혈 같죠? 골격 혼혈 자체가 아니면은 그 얼굴이 나올 골격이 수가 아닌 것 없어. 지금 골격이나 그런 게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그 누구야 디나가 여기서 온순하고 되게 얌전한 여자로 나오는 거에서 왜 그랬을까 막 의아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여기서 만약에 디나가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더 멋진 사람으로 나왔으면 외모도 수려하고 너무 예쁜데 이 사람만 부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욘세 자체로만 사실 부각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초점이 완전히 다 이 주변의 인물들이 다 감춰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부러 더 캐릭터를 딱 죽여서 얌전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캐릭터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까 보면서. 그래서 더 에피가 더 이렇게 보면 나중에 또 부각될 수 있었고 저도 아직 마지막에 그 에피가 단 하룻밤이라는 노래 부를 때는 굉장히 그 진정성과 진심이 딱 느껴지면서 가슴에 이렇게 그 소울이 정말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울컥 순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노래는 얘네가 제일 처음에 불렀던 노래였죠. 그 드림걸즈. 그쵸. 네, 맞아요. 그 막 성공할 때 바로 불렀었던.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넷이었다. 우리는 원래 셋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넷이다. 이렇게 딱 하면서 딱 에피가 나오는 게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나중에 포옹할 때 둘하고만 포옹하고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하잖아요. 이쪽에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예요? 나중에 들어온 난 사람은 얘가 포옹하지. 에디의 그 애인인 줄 알았어.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나중에 헷갈리더라고 좀 이게 얼굴이. 그렇구나. 갈 때는. 난 처음에 그래서 난 그 디나가 성격이 좀 뭔가 어색했는데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이 성격이 개연성이 있게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영화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애랑은 아예 처음부터 구분을 안 했을 것 같아. 둘이 부딪혔겠죠. 그치. 많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사실은 에피가 그 전까지는 커티스의 역할을 한 거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를 고른 거야, 사실은. 맞아. 그래서 어울릴 수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성격이 된 거고 나중에 에피한테 잘 맞춰갖고 했던 디나기 때문에 커티스한테 맞추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사실은. 이제 원래 멤버에서 디나가 처음에는 디나가 없었죠. 있었죠. 처음부터 근데 디나. 그럼요, 너무 처음부터. 안 풀려갖고 비욘세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평범하게. 처음에 비욘세인지 몰랐어요. 근데 비욘세 안 나오지? 근데 디나가 감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모자 뒤집어 쓰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그런 것들. 에피가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하니까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비욘세가 너 머리도 똑같지 옷도 똑같아. 제 친구지. 비욘세가 아니고. 그거는 친구. 친구가 그 다른 애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비욘세가 그런 줄 알았어요. 지나가고. 비욘세는 먼저 나갔고 하고 나중에- 나갔고 그 다음에 친구 하나가 얘기한 거랑 그거 그렇게 봤는데. 아니 나는 디나가 되게 상황을 이렇게 좀 잘
풀어가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걔네가 막 뭐 하자고 할 때 에피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너 언제부터 노래했어 이런 거 뭐 너 몇 살 때부터 우리가 몇 살 때부터 노래했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옛날 얘기하면서 막 꺼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했던 사람은 디나가 맞는 그거 디나였어. 디나가 했고 어쨌든 끝에서도 에피가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했다 그래야 되나? 내가 여기서 저 사람 메인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팀이 어쨌든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 그리고 메인 할 사람 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다 같이 가려고 노력했던 게 디나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해요. 디나가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했었다는 거. 아 그냥 자기 욕망인 거지 무슨 역할을 해. 여기서 그냥 자기가 한 거지 뭐 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언제까지 그냥 옆에 들러리가 잘하는 아니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뭐 하라 그러면 알았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분노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지. 그냥 받아들이는. 무난한 스타일이에요. 누나는 너무 예뻐. 너무 그래서 예뻐. 무난해졌나 봐요.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 싸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래도 너무 잘해.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내 딸이 저런 목소리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 메인 부를 때 이 주인공이 커티스가 엄마 옆에 앉혀놓고 비욘세 엄마였어요. 비욘세 엄마죠. 예. 그래서 따님은 되게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난 내 딸이 저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커티스가 알아본 거지. 그때. 노래 너무 잘해. 그 여자는 노래 못할 줄 알았어요. 어린애 있잖아요. 걔 노래 잘하는 그 사람도 잘하더라고요. 심지어. 노래인가 나중에 보니까 다 진짜 한 가닥씩 네, 장난 아니더만. 막 싸울 때 서로 싸울 때. 아니 남동생도 잘해요. 노래 잘했어. 커티스도 잘하고 실시도 그리고 잘하고. 그 동생도 잘하고 응. 작곡가는 원래는 또 잘하고 잘하더라고요. 다 잘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노래 그 잘했고 노래를 이렇게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뮤지컬 영화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사실은 레미제라블도 노래를 막 잘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요? 저 레미제라블 안 봐갖고 좀 환상이 있거든요. 노래 되게 좋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근데 노래만 좋아요? 불만 있진 않아요. 아니 노래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에 비하니까 그래요? 드림걸즈에 비하니까 좀. 레미제라블 안 봤어요? 아니 저는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물랑루즈 보고 실망했던 게 어. 노래가 별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화는 아니구나. 뮤지컬은 그냥 뮤지컬로 보는 게 낫구나 이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좋아. 난 물랑루즈 그렇게 대단하게 사실 음악으로는 안 했어요. 근데 레미제라블은 정말 완벽하게 생각했고 사실 이 영화도 완벽하다 했는데 사실 뒤쪽에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아쉬운 부분이 아니고 이게 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나중에 완벽한 영화가 됐어요. 레미제라블도 노래 잘하는 배우들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 다 나름대로 근데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네. 레미제라블. 안 봐서 몰라요. 보세요. 진짜 잘해요. 레미제라블도 그래요? 정말 훌륭해요. 노래도 잘해요. 다시 또. 나는 오히려 뮤지컬보다 영화가 훨씬 낫어. 그 레미제라블은 진짜 큰 화면에서 봐요. 그래서 안 봐요. 좀 제가 좋았던 영화도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많이 보여요. 노트북으로 보는 영화는 약간 드라마적인 그쵸, 그런 드라마죠. 거고 이제 저는 액션이나 뭐 SF나 이런 건 다 영화관에서 되도록이면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감흥이 틀려가지고 사운드가 안 맞춰주면은 이게 사운드도 예, 중요해요. 사운드가 저 오늘 이거 소리 들으면서 이거를 노트북으로 안 본 게 얼마나 다행이야 막 이랬거든요. 레미제라블 여기서 보면 되죠 뭐. 혼자 이렇게 같이 봐요 둘이. 언제 올릴 거야? 제가 봐드릴게요. 안 보셨어요? 아니 뭐 봤는데 아니, 또 보실 봤는데. 또 봐도 되죠. 또 봐도 괜찮아. 저 몇 번 나도 봤는데 봤는데. 괜찮아. 진짜 영화관에서 봐야 될 영화 있어요. 큰 화면이고요. 이 뮤지컬은 네. 난 내가 볼 땐 드림걸스도 앞으로 그럴 것 같아. 지루하지 않은 게 노래가 계속 연결이 되니까. 특히 프랑스 뮤지컬은 이거 프랑스 거잖아요. 프랑스 뮤지컬 특징이 이 끊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야? 뭐가 프랑스예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저는 드림걸즈 지금 프랑스 영화를 드림걸스는 중간에 끊기지. 근데 프랑스 영화는 아예 대사가 없어요. 그래요? 그냥 음악으로 완전 다 연결되는 게 프랑스 뮤지컬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파리 이거 노트르담드 파리 하고 요것도 그렇고 그 영화로 있어요? 대표적- 트렌드 파티가? 영화는 아니고 뮤지컬을 그냥 실황이 있죠. 근데 그것도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저는 이 처음에는 대사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처음에. 음악 영화구나 이렇게 어. 생각했어. 근데 뒷부분 갈수록
아이 뮤지컬 영화구나 약간. 장르가 드라마 뮤지컬이거든요. 드라마 점 뮤지컬. 훌륭한. 에디 머피가 그렇게 노래를 잘했죠. 노래 진짜 잘하죠. 아, 당대 최고의 흑연병이 다 나오지 뭐. 사무엘 잭슨 한 명 안 나왔네. 덴젤 워시도 안 나오고. 노래 하여간 못해서 그래서. 하여간 되게 제이미 그리고- 폭스는 노래 괜찮다. 그러니까 노래를 그리고 안무가 옛날 안무를 옛날에 있었던 안무를 갖고 온 것 같긴 한데 되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약간 촌스러워 보면서 되게 세련되게 약간 어 현대에 맞춘 거 아닐까? 너무 잘.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 아까 막 아까 이제 막 반짝이 의상 막 입고 나올 때 원더걸스가 보이더라고. 진짜. 원더걸스 그대로 다 따라한 거거든요. 아니, 보니까. 따라하는데 어. 너무 노래 완전 이렇게 따라했더라. 무용 같은 똑같은 거. 거야. 춤은 똑같더만. 그래서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한 거야. 아니 난 그래서 박진영이 대단한 게 아니야. 아니 그걸 다 노린 거지. 그걸 따라한 게 대단한 거죠. 그거를 의도적으로 노린 거야. 그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는 박진영이 했구나 생각했지. 아니야. 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수출용이야 수출용. 박진영은 커티스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대단하지. 그게 감각이 있는 거지. 그치. 엄청 대단하지. 아주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미테이션 한 거지. 정말 훌륭해. 그래. 얘가 미국에 진출하기 맞아. 위해서 왜냐면 그 향수가 있거든. 아. 그 립스타들. 근데 느낌이 진짜 딱 오네. 커티스 박진영 하니까 딱 너무 느낌이. 왠지 비슷할 것 같은 느낌. 완전 똑같죠. 양현석은 아닐 것 같아 느낌이. 이수만 다니고요. 이수만은 잘 모르겠어요. 이수만도 약간 그치. 뭐 근데 양현석 느낌이. 그치. 근데 양현석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니, 느낌이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보시면 고소하지 비하는 거 마시고. 아니고 양현석이 더 사업적 마인드가 있다는 거. 더 예술적인 마인드로 더 있고 음. 그 누구지 박진영은 예술적인 거 있음 플러스 사업까지. 거기는 좀 이 양현석은 좀 이게 좀 패밀리 진짜 패밀리 같은 진짜 게 있고 패밀리고 진짜 거기는 음악하는 애들. 비즈니스 강할 것 같아. 네, 되게. 진짜 음악하는 애들. 그냥 상업으로 길러지지 않은 정말 음악적으로 하는 애들을 보는 눈, 키워주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지. 양현석이 더 대단하지. 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몇몇 연예인들 좀 루머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루머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아 누구야? 빅뱅도 그렇고 빅뱅이네. 탑도 그렇고 아. 오늘 저기 나왔던 때 근데 걔네들이 약간 자, 너무 빠지지 맙시다. 네, 네. 네, 네. 약간 돌아와서 어,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오늘 영화와 관련해서 뭐 간단한 평가와 이제 시청자들한테 추천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한다면 저는 이 영화는 저는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야지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좀 객관적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근데 보는 내내는 야 정말 완벽하다 그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단순히 노래뿐만이 아니라 전개라든가 난 스토리도 되게 좋았거든요. 이 여러 가지 상황의 스토리, 전개, 이런 구성, 촬영 모든 면에서 정말 이건 음악 영화로서 완벽하다 거의. 그래서 난 사람들이 추천하고 싶고요. 이건 굉장히 좋았던 영화예요. 레미제라블만큼 좋았어요. 네. 그 영화 캐릭터별로 다 잘 살린 것 같고 나오는 한 명 한 명. 음악도 그렇고 가수 노래도 마찬가지고 뮤지컬 영화로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영화였어요. 레미제라블 만큼 감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뮤지컬 영화 괜찮은 것 같고 안 보시는 분들 있으면 꼭 보시고 가고 좀 사운드가 받쳐주는 그런 데서 노트북 같은 이런 데서 보지 마시고 좀 화면이 좀 큰 집에 요즘 많이 크잖아요. 좀 큰데 화면에서 보시고 추천. 그 처음에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그 역사하고 그 개인적인 얘기하고 연계에 돼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줬던 그 참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역사의 한 흐름을 그냥 그 시대상을 보여준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참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게 좋았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본 거랑 저는 못 봤던 거를 알게 돼서 좋네요. 제 칭찬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 같다는 생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줄거리가 좀
평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취향적이니까. 예, 예. 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됐던 영화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보면서 계속 보여줬던 게 방실이, 소울 시스터즈의 방실이와 미녀는 괴로워의 그 누구죠? 김하중. 김하중이 또 오버랩되면서, 왜냐면 김하중은 외모지상주의, 그 미녀는 괴로워 그거 얘기고, 서울 시스터즈의 그 방실이 캐릭터가 노래 잘하는 캐릭터잖아요. 걔가 디바인 거잖아. 메인이잖아, 서울 시스터즈에. 그러니까 그 디바가 미녀는 괴로워가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이게 뭐 복선이 많거나 뭐 이런 게 없이 사랑과 전쟁을 그냥 뮤지컬로 한 느낌 정도였어서, 저는 요번 4편 중에서는 제일 저한테는 재미가 없었던 영화. 그래요? 속으로 묻어주세요. 역시. 저는 수도부터 괜찮게 봤어요. 그거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재미보다도 아이디어 신선하다. 그치.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높였던 거고, 램즈라는 워낙 완성도가 높은 영화였던 거고, 물랑우주는 그 촬영 기법이나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각각의 강점들이 아까 말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게 오늘 사운드가 좀 그래서 그런지 계속 에피가 노래할 때마다 거슬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그 친구가 나의 노래하는 잘못이에요. 부분이 감정이 되게 오버돼 있다는 감정이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 보면은 되게 불편해. 소리까지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 막 고음이 막 찢어지는 스스로 막 들리니까 막 듣고 있으면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내용 사항으로도 이게 아주 뭐 이렇게 미묘한 그런 사랑에 대한 감정을 건드리는 거라기보다 그냥 심파적인 느낌이 좀 너무 강해서 좀 저는 재미적인 측면에서 제일 재미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또 좋다 보니까 항상 제가 와서 느끼는 건데, 제가 재미없으면 되게 재밌다고 하고 제가 재밌다고 하면 재미없다고 하고 해서 그러니까 진짜 다양해 반응이. 진짜 다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그렇구나. 극과극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즐기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저랑은 취향이 좀 안 맞는 영화였다. 저번에 독립영화 여자들 할 때는 되게 네, 맞아요. 좋겠고, 네, 네. 나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영화라고 내가 뭐요? 엄청 욕했었는데. 주로 영화 여자들. 여자들. 독립영화의 여자들이라는 그래요? 게 어. 있어요. 여자들이란 독립영화가 있었어. 영웅이야 볼 때가 있었거든. 6명의 여자들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근데 너무 좋다 그랬는데. 난 정말 생애 최악의 영화. 그랬구나. 나 그때 욕 엄청 했죠. 감독 욕을 엄청 했죠. 아주 아니, 근데 진짜로. 최악이고 원래 나는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재미없다 막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진짜 정말 재미없다? 재미없다 이 생각을 내가 했다. 근데 여기 잠깐 여기 날 따라하는 것 같아 느낌이 자꾸. 그냥 느낌이 내가 뭘 말하고 나면 자꾸 그거 동조해서 뭐 자꾸 따라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나빠. 다음부터 먼저 얘기해. 내가 얘기하면 또 얘기를 해. 말도 안 돼. 취향이 같아서 그렇죠. 아니에요, 취향 달라요. 아니, 취향 근데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달라. 취향이 달라. 웬만하면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너무 모방줄 빠. 아니 근데 원래 내가 다 좋아한다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싫어한다 그래도 난 좋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영화는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해가 돼. 싫었어.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돼.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내가 그런 지금 얘기하셔갖고 내가 그냥 잠깐 던진 얘기인데 이거 글 받아가지고 또 얘기하지 마.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의견이 반대되는 게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내가 드리고 너무 좋았는데 안 좋다고 하니까 난 또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난 그때 이런 적이 있었다 하고 끝내는 거야. 이거 가지고 또 내용을 설명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질질 끌려 그래요.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됐어요. 이제 오늘 영화 어떠셨는지 얘기했어요. 뭐지? 아니 얘기를 하니까 이어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오늘 영화가 그 드림 걸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꿈을 좀 잃어가는 그런 거고 이렇게 공동체가 있을 때는 같은 꿈을 펼쳐서 갈 때는 이게 하모니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 불협화음이 날 때도 있고 내가 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거를 조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딱 보면은 저는
되게 메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거를 되게 좀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이렇게 죽일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그 에피가 막 노래 되게 크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한테 되게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난 지나가서 예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뭘 잘하면은 그거를 잘하는 거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그거를 내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막 이런 거는 잘 못하면서 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꿈을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 에피도 마찬가지고 디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꿈을 이뤄가지만 어쨌든 그것이 탑이 되는 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에피도 탑이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를 내가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으니까 노래하는 걸로 마지막에는 마무리를 하잖아요. 디나도 마찬가지. 디나는 물론 최고의 스타가 됐지만 어쨌든 그것이 꿈을 완전히 이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뒤에서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남자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나대로 노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꿈이라는 게 진짜 뭔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꿈을 이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평을 얘기하라고요. 영화가 어떻냐고. 영화는 참 좋았어요. 영화는 정말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거를 좀 보여주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힘 있는 영화? 그런 영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루하지 않게 그냥 계속 이렇게 뭐 음악적인 부분이 저는 사실 잘 즐기는 편이어서 그 스피디하게 계속 그렇게 음악과 연결된 스토리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다른 분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거는 제가 음악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음악하는 영화를 좀 잘 듣고 제일 좋은 소리로 딱 세팅을 해놨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아쉽고 죄송하고 제가 오늘 좋은 영화 같이 이렇게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퍼스널 쇼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이게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 지금 배경을 마틴 루터 킹이나 흑인 폭동들이 있었던 건 그 시대적인 문제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ING에서 별로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게 뭐 이슈화돼서 부각됐다고 하지만 부각되지 않은 지금 사실 그건 아직도 ING에서 나는 그게 별로 안 와닿았어. 사실 그게 시대 배경을 그게 뭐 했다라고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는 흑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그거와 관계없는 얘기로 도치된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왜냐면은 그 커티스는 사실 피부만 흑인이지 그 영화 내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백인의 의미에서 봤을 때 백인이야 사실은. 철저하게 백인적인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영화가 더 이상 흑백 갈등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갈등으로 사실은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커티스처럼 진짜 철저하게 인종주의자 같은 사람이 어딨어 느낌이. 여기서 말하는 인종주의자는 좀 다른 의미의 인종주의자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백인, 우월의식 이게 커티스 안에 완전히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폭동할 때도 여기는 흑인 집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할 때 이것도 너무 사실은 역겨운 모습이죠. 쟤는 백인이거든 사실은. 이 머리 구조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소울이 다 그러니까 쟤한테 왔던 상황들이 나중에는 다 그 소울이 없다고 해서 다 떠나는 거잖아요. 흑인의 소울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작가가 그런 쪽으로 가면서 아예 흑인 얘기를 배제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는 보면은 시대를 비틀즈 시대 뭐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사실 시대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뭐 80년대 90년대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지금으로 와버리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에디 머피도 노래할 때 처음에 막 노래할 때는 흑인 백인들이 이렇게 나가버리는데 나중에 또 돌발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앞에 있는 백인들은 싫어하지 않았어. 되게 좋아하고 웃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커티스만 싫어했지. 커티스가 와가지고 너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다는 식으로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앞에서 관중 여자하고 이분들은 박수 치고 되게 좋아했다니까요. 느낌이. 그냥 이게 되게 더 이상 인종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고 이걸 담고 있구나. 지금부터는 인간과 인간의 갈등. 이
오히려 빚어지는구나.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그냥 장르로 감동을 주고 이런 것보다 뮤지컬 영화로서는 최고 점수 내가 준다고 하지만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닥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지. 너무 영화가 좋았어. 하지만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별로 없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응. 난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들게. 영화가 주는 게 임팩트가 가지가지인 경우가 있어. 오히려 어떤 거는 영화적으로는 정말 별로지만 주는 메시지가 강한 게 있고 영화적으로는 정말 좋았어 하지만 주는 메시지가 적은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화적으로는 야 이거 너무 괜찮았어 하지만 주는 메시지는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그 흑인이 받았던 억압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 어떤 일이 뭐 노예처럼 이렇게 살았겠지 이것만 있었는데 뭐 문화적으로도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 자기 노래 때 그치. 그냥 그대로 냅두고 그걸 자연스럽게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막 주입식으로 이렇게 외국이 뭐 알리기보다 그렇게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이게 누구 거냐 아냐 했을 때. 그거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노골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한번 스쳐지나가는 얘기지만 그 안에 확 담겨 있는 거. 아 이게 그렇구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온라인 온리 마지막에 이제 그 노래 에피 노래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디나가 드림걸즈가 했잖아. 그때 그 느낌 그 백인들이 얘네 노래 가져가서 부른 것보다 캐딜락을 가져가서 부른 것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그치. 그런 게 나는 왜 충격적이지? 왜냐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 그쵸, 예. 우리 주변에도 그게 너무 많아서 나는 그 영화가 그래서 별로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게 지금 영화에서 저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 그 흑인이라는 캐릭터로 해서 한 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든 거야. 그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조금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길 콘돈이라는 감독이 백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백인인데 감독은 백인인데 본인이 이제 그 각본도 쓰고 영화도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흑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백인이잖아. 그럼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 그래도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으니까 영화를 그렇지는 않아. 관심이 있다고 그치. 해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비하해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아. 나와 있진 않지만 원래 영화라는 게 그 영화 감독의 의도가 그 나는 들어가 약간 있잖아요. 이게 감독이 약간 우월주의가 있다라는 느낌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백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흑인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흑인의 그거를 더 진중하게 못 다뤘다는 생각이 나는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메시지가 저게 없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거야. 뭔가를 주려는 메시지가 흑인 얘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그거는 캐릭터를 또 흑인을 갖다 본인이 백인으로서 본 관점이지. 그런 모든 관점이 진짜로 흑인이 겪었으면은 조금 더 조금 더 감정 저는 오늘 그 되게 좀 아니 그 너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딱 말하려고 그러는데 야 역시. 허덕하셨을 때 자연스러워. 저는 지금 순서대로인지 모르고 아니 순서 아니 그냥 만나시면 돼요. 순서대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지루할 새 없이 그냥 진짜 굉장히 흥겹게 즐겁게 진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단점이 있다면 저는 오늘 사운드가 되게 다른 때부터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큰 소리에 좀 가슴이 벌렁거리는 점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여기 좀 약간 벌렁벌렁 하는데 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운드가 원래 좀 컸었나요 좀? 볼륨이 오버돼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뒤에서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큰 건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들었는데 커서 선전하면 줄인 건데 그거는 아닌데 줄였는데 그건 그런 그렇죠. 거죠. 아니야 이게 뒤에 해줘야 돼. 내가 맨뒤에 있으니까 또 달라요 느낌이 사실은. 중간하고 앞에하고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들리는 게 틀리시네. 내가 계속 조절하면서 했는데 아니 저는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누구죠? 그 배우 중에 하나 그 약간 그 뭐죠? 오디션 에피인가? 그 친구가 노래할 때는 소리가 거의 막 찢어지는 고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 너무 많은 거야. 저는 아, 그래요? 소음으로 들리더라고. 너무 컸었구나 소리가. 그래갖고 그 빈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렇구나. 네. 아, 그 말씀을 좀 해주시지. 너무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뒤에서 좀 이게 하라고 이렇게 좀 다운 좀 해주시지. 아, 그래갖고 이게 목소리가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그렇구나. 이런 그러니까 판소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판소리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헐리우드판 판소리를 보는 거 같아요. 야,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 그렇구나. 그럼 아, 이게 새로운 평. 새로운 줄거리도 이게 줄거리가 뭐 그냥 그 사랑 싸움 같은 내용이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줄거리 좀 저한테는 그래서 저기 뭐야 춘향전을 사건 보는 새로운 해석인데. 야, 여기 오늘 드림 판소리로 한다. 설지를 춘향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냥 이 영화 자체가 그 시절에 이제 흑인 가수들의 어떤 꿈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 흑인들이 백인들하고 같이 이제 음악에서 이제 막 차트 1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이제 그 안에 진입도 하지 못하는 시절에 이제 그들만의 꿈을 꾸고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그런 단계들을 잘 그린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 영화 보면서 어쨌든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런 우여곡절도 되게 많이 있지만 행복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런 게 잘못되면 우리 꿈이 커지고 되게 좋아졌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화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항상 느끼던 건데 한 번쯤 얘기를 좀 하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영화 텍스트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하다가 또 금방 그냥 영화 텍스트가 아니라 영화 담고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로 넘어가면 이제 메시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영화와 관계 없는 얘기야. 영화 얘기 아니어도 그냥 이런 메시지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흑인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우리가 흑인 문제 얘기를 하면은 영화와 관계 없이 그냥 흑인 얘기 하면 돼.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가 우선 영화 그 텍스트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의미 같은 거는 조금 뒤쪽에서 얘기하는 게 좀,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영화 자체를 가지고 우선 뭐 특별히 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좋았던 장면 아니면 왜 이래서 좀 부족했다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우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중간중간에 흑인들 문제가 음악 나오다가 난데없이 흑인들의 큰 흑인 역사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큰 사건들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마틴 루터 킹. 네. 이게 잠깐 나오고 그 음반을 이제 그 에피가 들고 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 나중에 또 가면은 흑인들이 이제 그런 처음에 이런 평화 시위하다가 나중에는 되게 이 폭력 시위 같은 걸로 빚어져요. 그래서 막 사람들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중간중간에 미국 그 흑인들의 그런 인권운동의 이런 길 있잖아요. 방향 어떻게 갔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거는 그 비점에 맞춰가지고 이 멤버들 안에 이야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약간 되게 기분 나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더 실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백인으로서 보는 그 사회적 관점을 봤기 때문에 약간은 그냥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와야 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근데 이 영화는 백인과의 갈등을 사실은 그릴 장면이 없었어요. 다 흑인들 안에서 그룹 안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모르겠어. 내가 당사자들이 흑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들어봐야지 정확히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영화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영화 얘기할 때 비욘세 이름이 뭐였죠? 그래서 리나였나? 디나가 영화 얘기할 때 그 백인 감독한테 지적해 주잖아요. 고칠 게 있다. 뭐냐면 흑인은 이런 표현 안 쓴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는 그럼 이거 해야지. 실제로 근데 보면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쓸 때
또 남성이 몸을 쓸 때 사실은 굉장히 남성적인 입장에서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것도 자기가 엄청난 페미니스트로 생각하는 남성이 여자에 대해서 막 써 뭐라고. 근데 이것도 비판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박찬욱이 아가씨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막 뭐 페미니즘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여성 페미니스트였나 이제 비판하기는 불쾌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여자끼리 사랑하는 모습도 철저하게 남성의 시각에서의 에로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페미니스트 같고 얼핏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을 막 하더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흑인 얘기할 때 이거는 흑인의 관점이 아니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영화 내에서는 꼭 담고 있었어. 어떤 거냐면 이거는 흑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그것까지도 감독이 그냥 하나의 그냥 소품으로 쓴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뭔가 고민을 하면서 쓴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안 느껴져. 그 감독이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하나 알려줘요 나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디나가 노래를 베꼈을 때 나는 디나도 이거를 알았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고 불렀을까.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몰랐다고. 그래서 이 그거는 감독은 모를 수밖에 없지. 그 스케줄대로만 움직이니까 그건 우리나라 같이 그 소속사 애들이 스케줄대로만 움직여가지고 자기 생활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그 흑인 노래를 전혀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데뷔하고 나서는 그 여자는. 그거는 시대 배경이 그게 이제 그 라디오 같은 거고 이제 그 시대 배경은 라디오가 판을 치고 지역 방송이 뭐 흑인 따로 이랬다가 TV가 있어서 TV 진출이 오로지 TV 진출인 거 그것도 뭐 많지 않고 여전히 클럽 같은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대세인 거라서 나는 그거는 라디오도 지역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뭔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넣어서 알려주고 그랬으면은 난 이 영화를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알려주는 걸로 보지 않고 왜냐면 그 앞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여자가 그 남자 뭐 비리 같은 거 막 조사하다가 앨범을 보잖아요. 여자 앨범을. 그리고 그때 보고 이거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듣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는 장면 나오잖아. 우는 장면. 그러니까 이걸 듣고 우는 거야. 그때 처음 들은 거야. 그때 놀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 여자 해피 만나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지 처음 들었다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만약에 생뚱맞게 나 이거 처음 들었어 이렇게 했으면 되게 너무 노골적이고 유치하다 했을 텐데 앞에서 이런 우연적인 장면, 이렇게 보는 장면 이런 거 개연성 있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난 이거는 조금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개연성 있는 장면이다. 너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영화는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 남자 있잖아요. 커티즈가 처음에는 에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디나를 보는 게 되게 좀 이상하긴 했어. 그 눈빛이. 디나 예쁘잖아. 얼마나 그랬던 예뻐. 것 같아요. 이상하긴 했지만 왜 저 커티즈가 처음에 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냥 그 관심을 살려고 이 여자한테 그 안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그룹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할까봐 이 에피한테 그렇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비열하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생각했거든요. 그 에피를 좋아했던 건 그냥 현실에서 좋아한 거고 디나는 자기의 이상이었던 거죠.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여자가 그냥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다르게 본 게 그 사람 철저하게 비즈니스맨. 나도요. 예. 비즈니스맨이 내 감정을 교류하는 것과 디나는 철저하게 나의 소유물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래서 애를 안 갖고 왜 나의 상품이고. 그럼 에피는 사랑하고? 사랑한 건 에피야. 난 에피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비즈니스 있어. 왜냐면 왜냐면 초기에는 에피의 목소리가 필요했고. 에피가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나는 이런 오히려 과정에서 또 볼 수도 있겠다. 초반에는 에피의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 두 사람은 그냥 너무 평범했는데 중간에 그 비욘세가 변신하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에 이걸 보고 이 사람도 사업 구성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부터는 새로운 사업. 그러면서 아예 그 애정 자체도 옮겨가는 거지. 상품으로 누가 많이 본다고 미국 팀이 우리 하고. 그렇죠. 예. 네, 오늘 음악 영화 마지막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드림걸즈 봤는데 되게 좋네요. 예, 또 우리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없어요? 나 여기서 하나 남아. 포도 주스 하나 따라 주세요. 줬어? 아니 저도 와인 오! 한살림이라 달아요 이거. 한살래? 거의 이건 거의 와인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그냥 좀단 거예요. 냄새부터가. 냄새가 단 냄새가 확 나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이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주도 즐겁게 승부했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봐야지. 진짜 어려운 영화인데 어려운 건데 오늘까지 어우, 마지막을 너무 멋있게 잡으시겠어. 진짜 포도네. 진짜 그냥 포도네. 술 맛이 안 나. 그 포도도 금방 한 것 같아요. 신선한 맛이 나. 신선한 맛이 나요. 포도를 그냥 밟아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포도. 아, 그냥 포도네 진짜. 오늘 그 드림걸스 영화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회를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냥 흠잡을 때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했던 사실 중반부 이상까지는 좀 완벽했던 영화 같아요. 보면서 야 진짜 완벽하다. 흠잡을 데가 없다. 옛날에는 전혀 못 느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서사 구조도 그 캐릭터도 너무 완벽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여기서 조금 어긋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너무너무 훌륭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 뮤직비디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 만들어진 뮤직비디오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 배우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노래들을 잘하는지 대단했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가수래도. 근데 가수가 아니잖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욘세는 가수인데 그- 제어하고는 제이슨 오디션 호키스인가? 출신이라고. 그 둘은 제일 근데 남자 배우들 에디 머피라든가 쟤들 노래 왜 이렇게 잘해? 노래를 너무 잘하죠. 흑인 지미가 에드머프야? 에디 머피에 거기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나? 이랬어.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 액션 배우인데 거의. 그래서 아니, 물랑으로 뭐 진짜 전적이 있을 배우들이 거야. 좀 약했다고 너무 생각해요. 땡땡 저런 거 전적이 뭐 있다든 음. 그런 걸 것 같아. 그쵸. 연결 그만 잘했어요. 아, 네. 스피커가 귀에 너무 거슬려. 거슬렸어요? 아, 또 예민하다. 음악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냥 이게 계속 징징거리니까. 한 느낌에 그러니까 장막이 앞에 가리는 거 그래요? 수호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음. 음악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불쌍하네. 오늘 괜찮을 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한번 더 봐야겠다. 물랑무지 지난번에 했던 네. 거 세 번 봤어요. 그래요? 집에 가서 세번 보셨다고요? 저희 DVD 여기 갖다 놓고 오니까 DVD 가져가세요. 오늘 설날인데 못 사왔어. 그래서 보면서 오늘 것도 물론 한번 아니, 제대로 이렇게 물론 샀었으니까. 그 스피커를 딱 들으면 아, 그 음악은 보면 협화음하고 네. 블루파음이 있잖아요. 네. 절묘하게 네. 있는데 이건 거의 그 조합되는 음악들 같이 이렇게 귀에 너무 계속 들으면은 실상한 그런 건 있겠지만은 또 그런 귀에 와닿는 것들이 풍부하게 와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가 한다 스피커 때문에 한 80점. 우퍼를 내려놔야겠어 바닥에 이쪽으로 위에 오르는 게 안 되겠어. 저는 오히려 그 음악은 그 거슬림이 이 뮤지컬 영화가 음악이 너무 매끄러우면 오히려 그 맛이 안 나고 특히 왜냐면 제가 위대한 쇼맨을 봤는데 그거는 라이브 레미제라블도 좋지만 현장 녹음을 해서 그 거치면서 그게 다 들리는 거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막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데 음악이 너무 매끈하게 그냥 그 녹음실에서 녹음된 걸 업하면 이것 때문에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오늘은 거친 것도 있고 이래서 나는 너무 좋았고 뮤지컬 영화란 장르로만 내 편을 봐서 그런지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뮤지컬인가? 아니 난 뮤지컬이지. 그러니까 음악 영화인데 장르로 근데 뮤지컬 음악 장르는 영화는 이해가 잘 모르겠어. 뮤지컬 영화는 이것도? 그냥 음악 영화 같았는데 아니, 나중에 그 그치 나중에 대화할 때도 그 부분이 뮤지컬 같아요. 그 적당하게 한 게 적절하게 뭐 섞인 것도 섞인 네. 거지만 너무 음악이 치중되지도 않고 음. 너무 대사에 치중되지도 않고
사실 뮤지컬 장르 이게 노래가 들어가는 거면 네. 사실 노래에서 주는 감동을 업해야지 그게 네. 살아있는데 내가 숲속으로 가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거 보면서 그 진짜 나 화나는 거야. 플러스야 그거 배가 잘 봤는데. 어? 잘 봤다. 숲속으로? 난 화나. 지금도 화나 막. 그래, 화나는 게 좀 이따가 하시고. 예, 예.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맞춰갖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게 되게 희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멤버가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마틴 루터 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때잖아요. 그리고 흑인들이 뭔가 꿈을 갖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좋은 세상이 오겠다. 이런 꿈을 가질 때 그 다음부터 멤버들이 굉장히 잘 되는 얘기, 서로 이거 화합도 하고, 에디 머피를 중심으로 성공하는 얘기가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흑인들의 그런 좀 폭력 시위 같은 모습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 폭력 시위가 사실은 이 마틴 루터 킹하고 말콤 엑스 같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한 명은 평화 시위, 한 명은 투쟁 시위 그런 건데 그런 갈등이 엿보이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안에서 리더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제 막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이 주인공들은 전혀 관계 없잖아 그거랑 이념운동하고 좀 관계 없는 애들인데 감독은 이런 개인의 이야기, 개인 그룹의 이야기를 흑인 운동이라는 이걸 전면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이거와 함께 맞물려서 딱 진행하는 게 전 되게 이런 구조가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왜 마무리에 가서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이렇게 마무리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중반까지는 이렇게 좀 뭔가 아구가 맞게 흘러가는데 뒤에 가서는 그 케네디 사진 한번 보이는 거 제외하고는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마지막까지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은 되게 좀 완성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전혀 흑인들 앞에 중간까지 다르던 흑인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좋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이게 좀 있습니다. 서사 구조인 면에서 스토리. 저는 오히려 그 중간중간 그거 장면이 음. 왜 생뚱맞게 들어간 들어갔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약간 그래서 이거 이제 영화 자체 뮤지컬 영화란 장르를 봤을 때는 난 너무 최고 점수를 주는데 영화에서 보여지는 거 보면 너무 흑인에 대한 게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했던 게 너무 많은 생각. 이게 영화로는 성공했으면 몰라 그런 게 난 너무 많이 보였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평가적인 거? 매달리는 거. 매달리는 걸 너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좀 사실은 거실렀거든. 나중에 매달리는 거? 그것도 그렇고 그 처음에는 다 같이 이게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면도 보이고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그러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지나치게. 난 지금 얘기 들으니까 내가 부족하다 여기던 면이 이게 부족한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다 어색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난 그게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영화가 단순히 그냥 개인 그룹의 흥망성쇠로 사실은 흘러가는 영화인데 이거를 사회 흑인 문제와 연결해가지고 절묘하게 연결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왜 없을까 아쉬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더 이상 인종 간의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은 그 커티스가 백인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잖아요. 음반 흑인 거 바꿔갖고 지들 해먹는 행동을 똑같이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그런 구조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뭐 권력의 문제, 자본의 문제, 뭐 그런 문제로 영화가 갑자기 확 변화하는 느낌. 그러면 이런 장면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장면이 영화를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마치 그 레미제라블에서는 시대 상황을 프랑스 혁명으로 어쨌든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영화가 쓰여진 그 책이 쓰여진 배경도 그랬었지만은 혁명 이후. 그쵸. 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거를 다룬 그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했을 때 그 어떤 그러니까 영화적 가치라든지 그런 퀄리티라든지 그런 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담을 때 그 사회적 환경이나 그 시대 상황을 담을 때 그것이 그냥 사랑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인간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역사 이야기로 같이 들어가니까. 근데 오늘 드림걸즈에서도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사실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어쨌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때 벌어졌던 정황들에 대해서 이제 막 해주고, 한쪽에서는 에피가 노래 부르면서 막 되게 막 뭐랄까 막 되게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막 폭동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거기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줬었는데 얘네들이랑 이게 왜 연결이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얘가 밖에 나가니까 흑인들은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얘네가 노래하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이거랑 연결되는 시기였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드림걸즈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나는 더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 이 영화를 더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세 명의 여자 흑인들이랑 그 주변 둘러싼 뭐 작가라든지 그런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의 어떤 성공기를 보여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이런 맞물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역할을 그런 걸 담아냈다 영화.